네, 오늘은 오모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요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별로 인덱스를 달아둘 테니까 문제만 보고 싶다 하시면 그 번호로 넘어가셔서 들으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원래 오모 해설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풀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어렵고 거의 뭐 사설급? 뭐 쉽다고 하는 사람 말은 걸으면 됩니다. 솔직히 강사여도 이거는 쉽다고 하기 어렵지 않나. 뭐 시간 안에 여유롭게 다 풀어도 평소보단 빡셈이 분명 느껴졌을 거고, 뭐 이거는 교육청 치고는 꽤 어렵다. 뭐 거의 뭐 사설 모의고사네 강대 K네 이런 느낌 들 수 있을 만한 시험지입니다. 근데 여름 되면은 이런 시험지가 익숙해질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채점하신 거 보셨죠? 많이 틀렸는데 네 어, 익숙해질 겁니다. 뭐 오늘은 문항이 많아서 이게 그냥 손이 안 나오고 이렇게 PDF에다가 위에다가 필기를 할 건데, 이러면 그 포인팅이 안 보여서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긴 한데 답답하죠. 제가 어딜 가리키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조금 빠른 촬영을 위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그 저의 채널 그 뭐랄까 컨셉? 촬영의 컨셉이 조금 저화질이잖아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장비 한계이긴 한데 이 컨셉을 잡을 때 그 여름에 리니어 알지브라 강의를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길버트 스트링의 뭐라 하지? 그 저자 직강을 들었는데 MIT 코스에 있습니다. MIT 코스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는데 거기에 딱 저화질인데 분필의 조합이 꽤 예쁘더라고요. 그때 벼락치기 하면서 들었었는데 강의를. 네, 그때 그 컨셉을 살려서 이 뭐라 하냐 촬영의 포인트를 잡았는데 어떤 게 더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손 나오는 게 더 예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화면에 하라 하는데 이러면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촬영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항 해설하지는 않을 거고요. 몇 번 할 거냐면 9번 공통에는 9번이랑 11에서 15는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15는 어렵진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만 말하고, 너무 익숙한 문제죠. 15번은 틀에 바뀌었고, 그리고 19에서 22번 주관식은 이렇게 다 할 거고요. 그리고 미적분은 28, 29, 30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전문항이죠. 그래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특 진도를 나가고 있잖아요. 수특을 과목이 수1, 수2 하고요. 그리고 제 선택 과목이 미적분이라 미적까지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수1은 지금 끝났고요. 수2를 하고 있는데 아마 6모 전까지 수2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6모까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미적은 수완이랑 같이 해가지고 얘네를 9모까지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에는 제가 실무를 보러 다닐 거기 때문에 대치동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때는 채점 컨텐츠도 병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저는 거의 외워질 때까지 보거든요. 계속 돌려보는데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서 이제 좋아요 같은 거 눌러주시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9번부터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9번은 기본 문항이죠. 기본 문항인데 여러 가지 9번 치고는 조금 여러 가지 따질 게 있는 문제여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요거는 구모 직전에 한번 올렸었는데 수열이 점화식인데 합이 포함된 점화식이죠. 여기서 SN이 수열의 합이니까 요 합을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 합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 합을 최대한 소거를 해주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계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n에 n 더하기를 한번 넣어줘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요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빼줍니다. 그러면 합이 소거가 되는 거예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n은 단 1 이상이죠. 그리고 넘겨줘서 정리를 하면은 요거고, 요거를 그냥 정리를 한번 해서 써주면요. 이렇게 된 다음에 n은 2 이상일 때부터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an이라는 게 등비수열이구나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할 거는 n은 2일 때부터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n은 2일 때부터 성립을 하기 때문에 a1은 따로 구해줘야 해요.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a1을 구하기 위해 요 수식에 n은 1을 대입을 합니다. n은 1일 때 a2는
마이너스 4의 a의 1이 되겠죠. a2는 여기 a4가 주어졌으니까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an은 4에다가 마이너스 3에 n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n은 2일 때 성립을 하니까 a2는 4에 마이너스 3에 2 마이너스 4 되겠죠. 그래서 9분의 4가 되는 겁니다. 9분의 4가 되니까 a2를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2가 9분의 4가 된다. 그러면은 a1은 9분의 5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a6을 또 구해줘야 돼요. 여기 6을 넣어주면 되겠죠. a6은 4 곱하기 마이너스 3에 6 마이너스 4 해서 36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려는 a1 곱하기 a6은 9분의 5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36 해서 딱딱딱 사라지겠죠.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10번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는 김에 다 하죠. 그냥 커멘트만 조금 하겠습니다. 10번은 실수 m에 대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 속도가 각각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t는 0에서부터 t는 2까지 PQ가 움직이는 거리가, 여기서 움직인 거리가 중요한 거죠.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적분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넓이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V1t는 한번 보시면 항상 0보다 커요. 2차 함수인데 최소값이 1이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v2t를 정확히 구하는 게, v2t의 절대값의 이 적분값을 정확히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범위를 나누냐면요. 일단 1번 m이 0보다 클 때 생각해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m이 0보다 작을 때 생각해야겠죠. 그러면은 얘의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이 x가 아니라 t축이겠네요. 여기선 t는 n분의 4일 때가 경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n분의 4가 0과 2범위 안에 있냐 아니면 밖에 있냐로 한번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가 뭐 n분의 4 n분의 4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2가 이렇게 있을 때, 두 번째는 2가 이렇게 있을 때겠죠. 그래서 0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는 0이 이렇게 있을 거고 해서 그냥 구해주시면 됩니다. 요때는 요 사다리꼴을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삼각형 넓이 두 개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m이 0보다 작을 때는 간단하죠.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n분의 4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n분의 4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하고 0, 2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랫부분에 있겠네요. 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하나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11번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공차가 정수래요. 정수구나. 이 정수라는 조건은 매우 강력한 조건이죠. 그리고 AM, BN이 등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은 항상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M이 자연수고 M은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3 이상이라고 주어졌고요. 그리고 가는 A1에서 B1을 뺀 거의 절대값이 5가 됩니다. 그러면은 A-B라고 해봅시다. 초항이 A, B라고 각각 하면은 AM, BN의 초항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 조건 한번 보면은 n이 m일 때 am은 bm이랑 같고 am 더하기 1이 b의 m 더하기 1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k 합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구할 거는 bk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나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것만 보면. 그럴 때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기울기는 상관이 없는데 두 개의 그 공차가 다를 가능성이 크겠죠. 문제니까. 그래서 다르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뭐 기울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두 개가 엮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A는 M일 때 두 수열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교점이 M일 때입니다. 그러면 M 더하기 1은 이것보다 조금 옆에 있겠죠. 오른쪽에. 그러면 M 더하기 1일 때 교점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중 큰 게 B의 M 더하기 1일 겁니다. 그러면은 위에 게 B의 M 더하기 1이겠죠. 아래 게 A의 M 더하기 1일 겁니다. 그러면 요 가파른 게 BN이고 완만한 게 AN이겠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고요. 요 왼쪽에 초항이 있겠죠. 그렇죠. 해서 여기 아래가 B가 될 거고요. 위에가 A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격차는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차를 각각 B에는 D2라고 두고 A에는 D1이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식이 있잖아요. 등식은 항상 수식으로 나타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고요. A-B가 이 A가 더 크다는 게 나왔으니까 플러스 5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넘겨서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또 D1도 반대로 넘겨서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D2에서 D1을 빼요. 이렇게 될 거고, 요런 등식 하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차가 정수라고 줬어요. 공차가 정수니까 요 D2-D1도 정수겠죠. 근데 요 n- 역시 자연수일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곱해서 5가 나와야 하는데 5가 소수네요. 그래서 1 곱하기 5거나 아니면은 5 곱하기 1, 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근데 D2-D1이 1이고 n-1이 5라고 하면은 요때는 m은 6이 될 거고요. 요때는 n-1이 1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은 2가 됩니다. 근데 m의 범위가 3보다 크다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요 아래가 안 되겠네요. 여기 위에만 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m은 6이라는 게 고정이 되고요. 그러면 5 딱 될 거고, D2-D1이 1이라고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런 합이 주어져 있어요. 이 합도 수식으로 꼭 나타내 주세요. 왜냐면 등식이니까. 그래서 등식을 한번 나타내 주면 등식이 m까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요 값이 9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요 bn의 합이잖아요. 요거는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m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D2, D1 두 개의 관계가 나왔고요. 또 이런 관계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대입만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요. D2에 대해서 한번 D2를 D1으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될 거고요. B는 어떻게 돼 있냐면 B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면 B는 A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입을 해줍니다. 여기 B에다가 A-5를 넣어주고 D2에다가 D1 더하기 1 해줘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2분의 m에다가 2a-10이 될 거고요. 그리고 d1에 n-1에 더하기 n-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m은 6을 넣어주면 되고, 여기서 눈썰미가 있으시면 좋은데 여기 2a랑 d1의 n-1 요것만 묶어볼게요. 그리고 밖에 m이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들을 다 싹 다 결합을 하면은 aka 합이 되겠죠. 그래서 9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서 n-1은 5예요. 그죠? 그리고 밖에 6이 있습니다. 하면은 마이너스 10에서 5 더하면은 마이너스 5일 거고요. 그리고 밖에 2분의 6 해주니까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9-15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답입니다. 1번이네요. 네, 12번입니다. 12번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요. 4차함수 fx가 있고 1차함수 2분의 1x가 있는데 두 함수가 원점에서 접한다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a, b에서 또 만나고요. a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b에서 수선의 발을 한번 내릴게요. 그러면 a의 그 x좌표는 a라고 하고 b x좌표를 b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으로 주어진 게 AB의 길이가 루트 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AB가 루트 5 이렇게 있고 A에서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2,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의 좌표가 바로 정해지는 거예요. B는 A에 더하기 2 한 게 되겠다. 그래서 S1은 S2이다. 이 조건은 무슨 의미냐면 fx에서 2분의 1x를 한번 빼줘요. 요거를 적분합니다. 0에서부터 b까지, 그리고 dx를 한 값이 0이 나온다 이런 거겠죠. 요거를 여기 옆에 끌어서 한번 써볼게요. 하면은 0부터 a 더하기 2까지겠죠. 요게 fx-2분의 1x인데 요거는 바로 쓰실 수 있죠. 요거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조금 논란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걸로 쪼개시면 됩니다. 색깔을 바꿔서 우리가 아는 걸로 항상 바꾸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넓이 공식을 배운 게 있잖아요. 넓이 공식이 4차 함수에 대해서 뭘 배웠냐면 이렇게 가는 거 하나 배웠고요. 다른 거는 이렇게 접하는 거, 이렇게 두 개의 넓이 공식을, 접분 넓이 공식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이용을 해 먹으려고 어떻게 하면은 요거로 만들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요거를 하는 것 같은데, 요거 해도 되긴 한데 요거 하면 조금 조잡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a 더하기 2 0 0 a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돼야 할 텐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를 해줘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좀 조잡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x, a 따로따로 분배해서 전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고 x의 세제곱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dx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은 0에서부터 a 더하기 2에 마이너스 a에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에 해당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래는 이렇게 돼 있고 0 a 더하기 2 해가지고 요 면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그냥 해주세요. 공식을 써주시면은 마이너스의 20분의 1에 a 더하기 2의 5제곱이 될 거고, 아래는 더하기 a의 12분의 1에 a 더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하진 않고 여기까지 된다는 것만 설명할게요. 네, 다음 문제로 갑시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수특에 있어요. 코멘트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화면에 뭐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거 궁금하시면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구간을 나눠서 주어졌는데 둘 다 지수함수네요. 알겠고요. 그리고 뭐 k 최대값이 4b 더하기 8이다 주어져 있고, 범위가 주어져 있네요. 이 범위에 있는 실수 t에 대하여 연속된 범위죠.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가 1이다. 결국에 y는 fx, y는 이라고 하지 말고 fx는 t,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걸 어떻게 했을 거냐면요, 요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요 그래프를 하나 그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 y는 t에 대해서 직선 하나를 딱 긋고, 그리고 요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f를 결정하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생각해야 할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풀이는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방정식을 쪼갤 겁니다. t 이렇게 쪼개서 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x가 a 이하이다. 2의 x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b는 t, 이런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x가 a 초과이다 해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 요거 더하기 3b가 t다. 이렇게 되는 방정식을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고 직선을 두 개 그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공통된 그래프를 하나 찾아야 하는 거죠. 근데 둘 다 여기 2의 x제곱 보이시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이지만 역수를 취해주면 결국은 2의 x제곱으로 통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2의 x제곱만 남겨주고 전부 다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2의 x제곱 남고요. t-b 나누기 8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t-3b 나누기 32일 거고, 요거는 2의 x제곱은 32를 t-3b 이렇게 나눠준 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2의 x제곱 하나만 그려줄 수가 있어요. 2의 x제곱 하나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해서 얘가 y는 2의 x제곱이다, x는 a 이렇게 있다 생각하고, x축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요 방정식은 요 범위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고요. 요 방정식은 오른쪽 범위에 대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x는 a인 순간은 요 왼쪽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 구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을 두 개를 그려셔야 돼요. 그래서 요 직선이랑 요 직선, 요 두 개를 생각해 주는 게 좋죠. 지수함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선을 움직여서 생각하는 게 저는 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고, 일단 범위를 봅시다. 여기 t가 b초과래요. 그러면 t는 비일 때 한번 생각해볼까? t는 비일 때 얘는 0이 되고 얘는 음수가 되네요. 그러면은 아예 교점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경계구나 하고 t가 b보다는 일단 크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t는 3b가 되기 전까지는 요 직선이 음의 직선이겠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직선은 y는 2x 제곱과 아예 교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b가 경계점이겠다 일단 해서 3b를 이렇게 해주고 요 범위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줍니다. 요 범위에 대해서는 2의 x제곱과 그리고 8분의 t-b가 되는데 8분의 t-b는 항상 0보다 크겠죠. 요 범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 범위에서는 교점이 하나가 무조건 생겨야 하니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가 y는 8분의 t의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t가 점점 커질수록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다가 t는 3b일 때가 뭔가 경계가 될 것 같다라는 짐작은 할 수 있고요. t는 딱 3b일 때 생각해 볼까요? t는 3b일 때 보시면은 얘는 정의가 안 되는데, 그쵸? 정의가 안 되는데 하면 놀라지 마시고 원래 수식을 보시는 거예요. 네, 조작하기 전의 수식. 그래서 여기에 t는 3b를 한번 넣어줍니다. 3b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3b 사라지고요. 이 값이 0이 돼야 한다라는 게 방정식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실근이 없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때까지는 실근이 어디서 생겨야 하냐면 요 직선에 의해서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 경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거 둘게요. 맞긴 해요. 네, 결국은 여기가 맞는데, 왜냐면 여기 범위가 또 연속적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t는 3b보다 크다 요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3b보다 아주 살짝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직선을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 직선이 상당히 위로, 거의 뭐 무한대? 네, 굉장히 위로 올라갑니다. 하다가 점점 커질수록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인 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여기에 닿겠다. 그래서 여기에 닿는 순간이 뭔가 경계가 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닿으면 요 직선은 요 점에서 교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x가 a 초과일 때에 대해서만 요 직선과의 교점이 카운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직선이 여기 닿는 순간에 t가 k가 되는 순간이겠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t-3b 분의 32는 여기가 y는 2의 a제곱입니다. y는 2의 a제곱. 그래서 2의 a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이때가 k 최대값이 되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4b 더하기 8을 대입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리해 주면은 b 더하기 8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결론은 안 지었는데 요 직선이 점점 올라가다가 이게 딱 경계가 되는 순간 있죠. 여기까지는 포함이 돼야겠다 생각이 들고, t는 3b보다 아주 살짝 커졌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포함이 안 돼야 요 아래 있던 직선이 위로 갑자기 탁 튀어오르면서 한 개의 실근을 무조건 갖게 되는데, 이 실근이 카운팅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선 카운팅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딱 여기가 경계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2의 a제곱이 8분의 요때의 t가 뭐냐면 3b겠죠. 해서 3b를 넣어줍니다. 해서 3b를 넣어주시면은 2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탁 나눠주면 4분의 b 되겠죠. 여기부터는 연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빨간색으로 해주면은 32 곱하기 4 요거는 b의 b 더하기 8 이렇게 될 거고요. b의 제곱 더하기 8b 마이너스 32 곱하기 4는 0 해서 인수분해 해주면은 b 더하기 16 b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는 0이다. 네, 해서 따라서 b는 8이 될 거고요. a는 대입을 해주면은 얘가 4분의 b죠. 이기 때문에 얘가 2기 때문에 a가 1이 되겠다. 따라서 a 더하기 b 값이 1 더하기 8이다. 따라서 9가 된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1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4번은 13번에 비해 할만한 것 같아요. 그죠? 13번이 뭐 완전 어렵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13번 위치에 비해 많이 어렵고, 14, 15번은 그에 비해 힘이 빠져있는 느낌입니다. 살짝 숨 돌릴 수 있는 문항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표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여기 박스에 절대값이 두 개가 더해진 게 0이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거 조금 다시 옮겨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요 표현은 알아두는 게 좋죠.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그래도 그냥 확신을 갖고 풀이를 한다는 느낌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절대 방정식이에요. 여기 절대값이 있잖아요. 둘 다 0 이상이죠. 그러면은 0 이상인 거를 두 개 더하려면은 각각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각각이 0이다 라는 게 돼야 하는 거죠. 네,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죠. 그래도 미리 정리해두면 기분에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뭐야 절대값 하기 싫다 이게 아니라 당연하네. 그
내가 아는 거 나왔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좀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GT가 주어져 있는데 y는 fx라는 곡선 위점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합니다. 그래서 GT가 정의가 됐어요. GT는 마이너스 t f 프라임의 t에 더하기 f의 t겠죠. 이것도 외워둡시다. 요거는 자주 출제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접선을 한번 써보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부분이 이제 y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GT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끝났네요. 네, 그래서 요 각각이 0이라고 했으니까 색깔을 바꿔서 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fk는 0이어야 할 것 같고요. 요 조건은 무조건 만족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gk는 마이너스 k의 f 프라임의 k 더하기 f의 k인데 fk가 0이라는 게 일단 나왔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k f 프라임 k가 0이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요 의미가 뭐냐면은 k는 0이거나 f 프라임 k가 0이다 요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fk는 0이다 라는 조건은 무조건 만족을 시켜야 하고요. 요거나 요거 둘 중 적어도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요 AND 표현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5어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1번 케이스를 나눠주는 거예요. 뭐 총 3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셋 다 fk는 0이겠죠. 이건 당연히 만족해야 할 거고, k는 0, f 프라임의 k는 0이 아니다. 두 번째는 k는 0이 아니고 f 프라임 k가 0이다. 세 번째는 k는 0이고 f 프라임의 k도 0이다. 이렇게 세 가지만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했어요. 그냥 3차함수 개형을 생각해보면 되겠네. 요 일단 k에서 0이라고 했어요. 뭐 여기에서 k를 k1이라고 해보고 k2, k3 이렇게 한번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요때 k는 0이랬어. 그러면 k1은 0이겠네. 근데 f'k가 0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뚫고 가는 걸 겁니다. 뭐 이렇게 뚫고 가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요거는 모르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보면은 k2가 똑같이 0이 되고 요때 접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차함수가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는 세 가지 개형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가 k2, k2, k2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 k의 개수는 2개여야 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k2 하나만 될 수 있죠. 나머지에서는 뭐 1번 조건도 만족시킬 수 없고 2번 조건을 만족시킨다면은 3번 조건을 만족시킨다면은 k2가 0이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케이스는 하나 삭제를 해주고, 요거 첫 번째 1번 조건이랑 나머지 이 두 조건은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이다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k는 0에서 f'k가 0이니까 k는 0인 지점에서 접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 이렇게 세 개가 될 수 있을 텐데 요거는 당연히 안 되죠. 요거랑 같은 이유로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 조건이랑 첫 번째 1번 조건이랑 양립할 수가 있어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쵸? 여기가 0이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그쵸? 1번 조건, 2번 조건도 1번 조건이랑은 양립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가능한 게 3번 조건은 1번 조건, 2번 조건이랑 양립을 할 수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다 지워주면 되겠죠. 3번 조건은 그냥 다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요 조건이랑 요 두 개의 조건 둘 중 하나 합쳐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k 수식을 얻을 수가 있죠. f의 k는 k는 0일 때 x는 0에서 일단 하나의 실근만 갖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k2를 그냥 p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x-p의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미분을 해서 f 프라임 구해주시고요. 그냥 대입을 해서 열입을 해서 요 p 값을 구해주셔서 f4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하진 않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15번도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주 보이는 유형이죠. 그래서 뭐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다지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요 문제를 해야겠다 생각이 든 이유는, 설명해야겠다 생각이 든 이유는 요 표현 때문에 그래요. an이 3의 배수인 경우, a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요 두 가지 표현이 주어져 있는데 an이 3의 배수인 경우는 an이 뭐 3k 일 때를 생각을 하면 되고,
a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3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 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각각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따지게 하고 싶기 때문에 출제자는 그래서 3의 배수가 좀 자주 나와요. 이렇게 나온 나머지에 대해서 나온 게 언제 있었냐면 재작년 2023 수능 그때도 15번이었던 것 같아요. 15번이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왜 따져야 하냐면 첫 장이 자연수라고 수열이 주어져 있죠. 첫 장이 수열이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A1이 3K라고 해봐요. A1이 3K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무조건 요게 되겠죠. 그래서 A2는 K가 됩니다. 그래서 A2 역시 자연수겠죠. 그리고 A1이 3K-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A2는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3K-1 제곱 더하기 5겠죠. 전개를 한번 해주시면은 3분의 9K 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6 해서 다 약분이 됩니다. 깔끔하게 3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이것도 자연수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A1이 3K 마이너스 2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A2는 3분의 3K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5가 될 거고요. 3분의 9K 제곱 12K 더하기 9 해서 3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역시 자연수가 되겠다. 요거를 따져야 합니다. 요거 따지는 것 때문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 자연수다 라는 거는 요 값들이 항상 0보다 크다 라는 게 보장이 돼야 하잖아요. 0보다 크다는 게 왜 보장이 되냐면 판별식 써주면 됩니다. 해서 D 나누기 4 요거를 한번 해주면은 1 마이너스 6이 되니까 0보다 작아서 당연히 만족을 하고요. 이것도 4 마이너스 9 해서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만족을 합니다. 네, 요거를 일단 한번 따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요 an 더하기 1을 이용해서 an을 거꾸로 추론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요 조건을 해석을 하면은 a4를 구할 수 있는데 이 a4의 값으로 모든 a1의 경우를 다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요거는 거꾸로 표를 그려서 하시는 건데 이렇게 역추론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an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4항부터 3, 2, 1 항도 몇 개 안 되죠. 이렇게 거꾸로 추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추론할 때 하나하나 일일이 대입하지 마시고 일일이 대입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실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an 더하기 1에 대한 식을 an에 대하여 거꾸로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주면은 요 수식을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an은 하고 대괄호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3a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3a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5에다가 루트를 씌워줍니다. 근데 왜 플러스 루트냐면은 이 조건에서 모든 an이 아까 구했죠.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큽니다. 따라서 an은 0보다 큰 자연수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3의 a의 n 더하기 1이 3의 배수인 경우인데 그러면은 모든 경우에 모두 성립을 하겠죠. 모든 an에 대하여 성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언제 성립을 할 거냐면요. 3의 배수가 아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니어야죠. 3의 배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근데 조건 하나 더 따질 게 있어요. 이 무리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리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an은 항상 자연수니까 그리고 자연수여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역추론을 계속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5번은 이렇게 짧게 코멘트만 할게요. 19번은 왜 하냐면요. 제가 틀려가지고 합니다. 네, 요거는 실수를 했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틀려가지고 이런 거는 막 복잡하게 있잖아요. 이걸 머릿속으로 하다가 틀려요. 틀리면 3점이나 나가잖아. 3점이나 나가니까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데 조금 없어 보이지만 그냥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전체 집합이 있잖아요. 다 써줄게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 B가 있어요. 그래서 A, B는 요 원소 A는 실수 X의 4제곱근이래요. 그래서 A의 4제곱이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소 B는 X의 세제곱근이래요. 그래서 B의 세제곱이 X다. 그래서 요 X의 값에 따라 원소 A의 개수가 다르게 생성이 되겠죠. 일단 집합 A부터 생각을 한번 해주면은 X가 0보다 클 때, X가 0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2개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0일 때는 A가 1개 생성이 될 거고요. 0보다 작을 때는 A가 0개 생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항상 X의 각과 상관없이 B는 한 개가 생성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기를 할 거냐면요. 이제 조금 유치해 보이지만 0에는 AA가 아니죠. 네,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야 실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B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A, B 각각 한 개씩 생길 거고요. 여기는 없을 거고 음수일 때는 B는 항상 다 한 개씩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양수일 때는 A가 두 개씩 이렇게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고 여기에서 집합 A의 개수가 9개 그리고 집합 B 그 원소 개수가 7개가 되도록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A의 개수가 9개니까 홀수잖아요. 그러면 홀수이려면 X가 0인 게 하나 들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0은 하나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요 모든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할 거니까 남은 A 8개가 가장 큰 수부터 8개가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5 들어갈 거고요, 4 들어갈 거고요, 3 들어갈 거고요, 2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4개 큰 것부터 4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는 9개 다 채웠어요. B가 현재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잖아요. 이제 2개만 더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음수니까 음수는 음수도 가장 큰 것부터 해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2개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B가 7개를 채우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 전부 다 더해주면은 13이 나와요. 그래서 13이 답입니다. 네, 20번은 얼마 전에 도구 정리했죠. 함수의 극한식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도구 정리 두 가지 했는데 하나는 뭐 함수의 극한 그리고 두 번째는 미분계수의 정의. 이렇게 극한식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했고요. 요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함수의 극한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바로 보이는 거고요. 미분계수의 정의는 쓸 수가 없죠. 여기에선 결국 요 수식에서 의미를 하나 찾아내야겠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문제는 조금 전형적인 문제죠. 조금 올드한 문제이긴 한데 요즘은 보이긴 하나 사설에서도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래서 보시면요. x, fx는 뭐 이렇게 막 gx가 섞인 당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을 하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은 항상 생각을 해줘야 할 게 양쪽 변이 완전히 똑같은지 볼 수 있어요. 봐야 돼요. 그래서 두 개 다 당함수잖아요. 심지어 f랑 g. 그럼 여기 안에서 f와 g에 대한 힌트를 구하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봐야 할 게 뭐냐면은 차수를 생각합니다. f랑 g가 차수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거는 개수.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뭐 요거는 개수 비교법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개수가 아니라 차수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일단 기준을 잡을게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차수가 있잖아요. gx 제외하고 가장 큰 차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요 x 3제곱보다 gx가 크냐 작냐 요런 거에 대하여 상당히 결론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요 세제곱이 뭔가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해서 f의 차수가 m차 그리고 g의 차수가 n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mn 이렇게 두고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m이 1일 때부터 해보는 거죠. 0일 때는 가능해 보이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요 최소가 x제곱이고 여기 최소가 x 되려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차도 있는데 0차 해보세요. 근데 높은 확률로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차부터 해봅니다. 1차, 2차, 3차 3까지는 기준이고 4일 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요 기준에 따라 n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m이 1일 때는 좌변이 2차가 되죠. 2차가 되려면 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3에 gx 곱한 게 이 x 세제곱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gx가 몇 차가 돼야 되겠어요? 2차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m이 2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가 3차가 되죠. 좌변이 3차가 되면은 gx는 3차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이하가 돼야 할 겁니다. 2차가 되거나 1차가 되거나 이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fx가 3차가 된다. 그러면 좌변이 4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변도 4차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gx가 3차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4차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3 하나만 나오고요. 그래서 계속 똑같겠다. 그 3부터는 4차일 때도 똑같이 좌변이 5차가 될 거고요. 우변도 5차가 되려면 gx가 4차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4 이렇게 가겠다라는 여기가 k차라고 하면은 k차 이렇게 쭉 가겠다
땡땡땡 갈 거다라는 걸 두고 이제 다음 이 극한식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극한식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상수 k가 0이 아니래요. 그러면 얘가 어떤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두 개 곱한 게 실수가 나와야 하니까 둘 다 어떤 수식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간다. 라는 이 수식에서 fx가 아까 1차, 2차, 3차일 때에 대해서 다 따져봤잖아요. 그러면 1차일 때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제곱이니까 2차가 되겠죠. 그러면 gx도 2차니까 수렴을 하겠네. 이렇게 돼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은 다 말이 안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다 지워줍니다. 이렇게 다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맨 첫 번째 한 케이스가 맞는 거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수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구한 조건들이 있죠. 요 앞에 있는 극한식 보시면은 일단 fe-ge가 분모에 있는데 요거를 한번 그냥 넣어볼게요. 넣어보면은 2의 fe는 ge 2ge 마이너스 8 더하기 8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항등식에서 항상 정보를 얻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FEG 뺀 게 0이 되는구나. 따라서 FE 마이너스 GE 0이 되는구나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0이 됐으니까 분자도 0이 돼야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따라서 G의 1은 0이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fx가 뭐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p의 x 더하기 q 이렇게 있다고 해보고 gx는 a의 x-1 그리고 x-b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 대입을 해서 개수 비교를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개수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셔서 요 조건도 한번 써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모든 게 끝이 나요. 그래서 열립을 하셔서 k값을 구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끝까지 풀진 않고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다음 21번. 21번은 저희가 틀렸어요. 이게 시험이라는 게 참 허망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거의 다 풀었는데 그렇죠. 틀린 건 틀린 거죠. 그래서 잠깐 그 찰나에 안 보이면 계속 안 보여요. 이 시험이라는 게 그 살짝 시간적 압박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막 몰아세우면서 풀어내다 보니까 네, 채점하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아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시험을 본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죠. 그냥 21번은 대단하진 않고 다시 보니까 그래서 네, 뒷북인가요? 네, 그냥 커멘트만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4분원이 주어져 있어요. 4분원이 주어져 있는데 뭐 반원이나 정리를 할게요. 반원 아니면은 4분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반원과 4분원이 주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둘 중 하나가 주어지면은 이 도형을 항상 원으로 바꿀 수 있겠다. 네, 원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를 마음속에 두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단서가 있으면은 원으로 항상 연장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좋습니다. 이게 사설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그 오프닝 할 때 인트로 할 때 그 사설 같다라고 한 게 사설에서 본 유형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연장을 하면은 쉽게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틀린 이유는 그런 이유는 아닌데 네, 요건 했고요. 네, 아무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서가 보이면은 원으로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단서가 어디에 있냐면 요 직각이 있어요. 그래서 원에서 반원이든 4분원이든 원이든 직각이 보이면은 항상 유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한쪽 지름이죠. 지름이 아니라 뭐죠? 그 지름 그냥 일단 연장한다고 마음속에 이미 연장이 돼 있어. 그리고 요 뭐라 하죠? 요 반지름이 끝이 A잖아요. 요 끝이 한쪽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호 위에 한 점에 C가 있는데 요 C로부터 수직인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수직인 선을 쭉 연장을 하고 그리고 이 OA도 쭉 연장을 하면은 하나의 점이 생기죠. 요 점이 뭐가 될까요? 요 점을 A'이라고 하면은 OA' 역시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아하, 여기선 반지름이 6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6 그리고 6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이 완성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나 해주시고요. 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삼각형 CED가 있는데 CED, ED는 뭐 요 지름이랑 당연히 평행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게 AD 요 길이 x라고 둘게요. 요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뭐가 더 주어져 있냐면 AC 길이가 4루트2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항상 호 위의 점은 원점이랑 이어줘야겠죠. 그래서 OC 그어주면은 6 될 거고 뭐 기계적으로 수선의 발 내려야겠죠. 현에다가. 그래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주면은 2루트 2
이 루트 2 이렇게 쪼개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둘까요? 세타라고 두면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다 구할 수 있겠다. 뭐 사인 세타 쓸게요.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2겠죠. 이렇게 되겠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또 여기가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요 각이랑 요 각, 그리고 요 세타 다 똑같겠죠. 세타 세타 해줍니다. 여기랑 여기랑도 평행이고 뭐 쓰이진 않습니다만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어진 게 삼각형 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어요. 3루트 2래요. 그러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면은 무조건 사인 법칙 떠올리셔야 하고요. 그래서 6루트 2가 CED에서 쓸 수 있는 게 뭐 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요 각 1을 알고 있으니까 CD의 길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D의 길이를 뭐 Y라고 한번 둘게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 Y가 될 거고, 따라서 Y의 길이는 6루트 2 곱하기 3분의 루트 2 할 거니까 약분이 돼서 2 하면은 2의 루트 2가 된다. 2루트 2가 아니라 2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y는 4가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이 x의 값을 지금 변 두 개나 알고 있기 때문에 4루트 2고요. 한 변이. 그리고 4잖아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깔끔하게 다 구해지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요. 요 각도를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x를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알파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은 요 알파가 이렇게 이었을 때 요 알파잖아요. 그래서 뭐 세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건가 해가지고 막 뭐 여기 길이도 구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와서 또 봤거든요. 또 봤을 때 여기를 또 새로 둡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베타라고 두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네, 정말 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각 두 개를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각 하나를 어떻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볼 수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제가 미적분을 하다 보니까 미적분에서는 삼각함수의 합성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막 삼각함수의 합성 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공통에서는 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합성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보이는 거를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각 A가 세타니까 여기 각도는 마주보는 대각이잖아요. 원에서. 그러면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다. 그래서 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갖고 코사인 법칙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갖고 30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참 시험이라는 게 당황하면 안 보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물론 저는 넘어가긴 했는데 이제 제가 문제 푸는 풀이 순서가 1번부터 30번까지 스트레이트로 풀거든요. 근데 일단 21번에서 하나 걸린 거예요. 21번에서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 22번을 하다가 살짝 제 직관이랑 안 맞았어요. 그래서 풀이를 어느 정도 하다가 넘겼는데 이 21번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은 거야. 20분인가 쏟았어. 그리고 22번에 15분 쏟았거든요. 왜냐면 계산이 좀 되잖아요. 22번이 하다가 결론을 뭔가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와가지고 계산이 좀 많아가지고 넘겼는데, 네, 하다가 결국에는 29번까지 하고 30번 처음에 읽고 끝났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빠르게 넘기자. 네, 일단 안 보이면 빠르게 넘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싸한데 느낌이 들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마음을 좀 편하게 두고서 다시 보는 그런 여유가 필요한 거죠. 네, 21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22번 문제입니다. 22번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방심하고 그냥 그렇게 먼저 답을 내보는 순간 답이 안 나와요. 네, 모든 상황을 전부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살짝 직관 쓰지 말라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이걸 풀려고 하다가 조금 걸릴 것 같은데 해가지고 넘긴 기억이 있습니다. 21번의 시간을 거의 많이 쏟았죠. 30분 정도 헤매는 동안에 참 각도 하나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22번을 넘기고 29번까지 풀고 22번으로 돌아올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네,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22번 한번 풀어볼게요. 네, 최고차항 계수가 4인 4차 함수인데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4차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는 요 두 가지 상황밖에 없겠죠.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fx가 있고 두 함수 gx
네, 그리고 hx가 또 주어져 있어요. hx는 아예 정해져 있는 함수네요. 그래서 hx는 4x 더하기 2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직선이 두 개 있겠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하나 4x 더하기 2가 있을 거고, 네, 이렇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있을 겁니다. 뭐 여기 교점 이따가 한번 구해볼 수 있을 거고, x축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 교차하는 함수겠죠. 처음에는 이 증가하는 함수를 타다가 그리고 이 감소하는 함수로 갈아타는 그런 형태의 함수입니다. 저는 이게 조금 직관이랑 안 맞더라고요. 보통은 네, 그 감소하는 거 했다가 증가하는 거 해가지고 x축을 나중에 구해보시면 이 교점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0, 0이 되는 그 지점에서 불연속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그거 말고 다른 하나의 더 네, 독특한 케이스를 제시를 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새 함수 fx, gx,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가번 조건을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gx가 fx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이 상당히 강력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색깔 조건 바꿔보면은 가조건 절대값 gx는 fx다. 일단 gx의 관점에서 볼게요. 그러면 gx는 얼마 f의 x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fx는 gx의 절대값이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까 그린 요 1번, 2번 함수 개형에서 x축은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겠다. x축이 이런 거를 하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x는 fx를 있는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켰거나 그런 둘 중 하나의 경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조건을 마저 확인을 해보면은 극한식이 주어져 있는데 요거는 미분계수의 정의죠. 근데 0 플러스로 줬어요. 이 0 플러스가 있는 이유는 gx가 불연속인 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간파를 하고 표현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g의 프라임의 x 플러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요 값이 f 프라임 x와 같다. f 프라임 x 절대값과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f 프라임 x 절대값과 같다는 거는 g 프라임의 x 플러스가 항상 0 이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g 프라임 x 플러스가 항상 증가한다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 gx가 플러스 마이너스 fx인데 요 플러스 마이너스 fx에서 이 감소하는 구간을 없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니까 감소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 증가하는 구간은 플러스 f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정리를 한번 해주면요. 플러스 fx일 때랑 마이너스 fx일 때 이렇게 나뉠 건데 플러스 fx일 때는 f 프라임이 0, 2, 3일 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뭐 요 등호는 어디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요거는 그냥 임의로 넣어준 거고요. 깊이 생각은 하지 맙시다. 요런 등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필요한 순간이 오면은 그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거는 f 프라임이 0 이하다 이럴 때 되겠죠. 아하, 그러면은 요렇게 전환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서 불연속이 발생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시면 함수 gx에 hx 곱한 거, 이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gx가 만약에 불연속인 점이 발생을 했을 때 hx가 연속이 되도록 해줘야 하고요. hx가 불연속인 점이 발생을 했을 때 gx는 그 hx가 연속이 될 수 있도록 뭐 0을 곱해주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g0은 3분의 40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g0이 3분의 40이에요. 요거는 네, 조금 이따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1 곱하기 h3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다 읽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문제 풀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위인 hx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그래서 hx를 언제 교차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요 교점을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요 교점이 어디에서 이어지냐면 연립을 해보면 되겠죠. 4x 더하기 2는 마이너스의 2x 마이너스 3이다 해서 6x는 마이너스 5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분의 5다.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6분의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요 위에 게 0이 되는데 마이너스 2는 요 교점보다 왼쪽에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2다 해주면은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잠깐만요. 감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다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예요. 여기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x축 교점이 이렇게 있고요. 해서 여기까지 hx는 어디에서 갈아탈지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a가 어디에서 갈아타지는지. 그리고 가조건은 아까 읽으면서 다 해석을 해버렸고 나조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gx를 한번 알아야겠네요.
뭐 아까 개형을 1번, 2번 그렸는데 1번, 2번을 그냥 왼쪽에 조금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뭐 1번, 2번 뭐 둘 중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뭐 데칼코마니니까 하나 하고 안 되면 반대로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1번 경우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한번 따져볼게요. 이렇게 나눠주면은 gx는 어떻게 되냐면 요 감소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여긴 증가고요.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거꾸로 x축에 대해서 데칼코마니를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x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증가하는 구간은 그대로 타겠죠. 그리고 감소하는 구간 또다시 데칼코마니 될 거고요. 증가하는 구간은 그대로 탑니다.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이 g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불연속인 점이 여기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세 개 생기고 요 극값을 갖는 곳마다 불연속이 생기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너무 가장 일반적인 상황인데 뭔가 답은 조금 특수한 곳에서 생기겠죠. 네, 그래서 아마 접할 때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실제로 답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왜 돼야 하는지 살짝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지금은 불연속인 점이 3개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약을 시켜줘야겠다 생각을 들어서 이 점이 너무 많으면 커버를 못할 것 같다. hx가. 그러니까 이 x축이 위에 올라가서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올라가서 이게 접해요. 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gx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부분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gx가 아무래도 불연속인 점이 여기랑 여기 두 개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아 하고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잘 됐죠. 그 다음에 hx랑 gx를 같이 따져줍니다. 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일단 hx가 0이 되는 점이 두 개 있어도 좋고요. 저는 그 경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니면은 만약에 0이 되는 지점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 hx 생긴 게 0이 되는 지점이 하나밖에 생길 수가 없죠. 요 증가하는 함수 가다가 갈아타서 감소하는 함수 가야 하니까 하나밖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0이 되는 지점으로는 하나밖에 안 되겠다. 결국에 이 극한식을 한번 따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미 숫자 뭐라고 두죠? 여기를 p라고 한번 둘게요. p라고 한번 두면은 리미트 x가 p로 갈 때 p 플러스 그리고 리미트 x가 p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보냅니다. 뭐 함수값인 경우는 이 둘 중 하나에 포함 되겠지 하고 당연히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gx 곱하기 hx 될 거고요. g의 x 곱하기 hx 될 겁니다. 그래서 gx의 이 함수값 변화를 한번 봐봐요. gx가 요 점을 뭐라고 할까요? 네,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알파로 가요. gx p 플러스로 가면은 마이너스 알파로 가거든요. 마이너스 알파로 가요. 그러면은 p 마이너스로 가는 거는 플러스 알파로 가겠죠. 일단 hx가 가능한 게 일단 0이 되면은 될 것 같아요. 0이 되면은 함수값이 0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한 게 뭐냐면 네, 이게 직관적으로 안 떠올랐던 거죠. 네. 오랜만에 하니까 수특을 여기까지 다 안 풀었더니 네. 그리고 여기 플러스 k 마이너스 k 이렇게 부호가 반대인 값이 도출이 되면은 요 극한의 수렴값이 알파 k 해가지고 똑같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상황을 한번 찾아줘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요 hx의 위에 있는 함수와 아래에 있는 함수가 부호만 다르게 같은 상황이 언제 벌어지는가 그 점을 한번 찾아주면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4x 더하기 2랑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4x 여기가 2x 더하기 3 되기 때문에 따라서 2x는 1, 즉 x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지점이 x는 2분의 1일 때 발생하겠네. 그러면은 그 hx가 2분의 1이 될 때까지 쭉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2분의 1이 넘어가면은 쭉 감소를 하는 함수로 갈아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따라서 a는 2분의 1이 된다. 여기까지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적어줘요. 네, 이러면 거의 다 됐네요. 그러면 그 hx가 0이 되는 지점은 아까 구한 요 지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에서 hx가 0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gx의 불연속점이 여기에서 pq 하면은 p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q는 2분의 1이 돼야겠네요. 그죠? 해서 이렇게 결정이 다 나버립니다. 그러면 fx의 수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 접하는 점을 뭐라고 두죠? 접하는 점을 그냥 R이라고 한번 놓을게요. R이라고 한번 두면은 fx를 수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fx 말고 f'x를 적을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거는 요 pq 좌표를 아니까 극값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f'을 적는 게 좋겠죠. 해서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4라고 했으니까 미분을 하면은 최고차항 개수가 16이 될 겁니다. 그래서 16에 x-p p가 아니라 구했죠.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x-r 이렇게 fx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r점에서 f'x를 구할 수가 있고요. 요 r점에서 fx를 함수값을 알 수 있죠. 요 r점에서 f의 r은 0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요 f'을 한번 적분하셔서 fr은 0이다 라는 값을 이용해서 그 r값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g0은 3분의 4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r값을 한 번에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요 g0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요 g0은 3분의 40인데 요때 특이한 점은 3분의 40이 0보다 크니까 결국에 요 아까 그 함수를 보면은 함수값이 gx 함수값이 0보다 큰 구간이 있죠. 0보다 큰 구간은 fx랑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f0도 3분의 40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 f'에 적분을 하면은 적분 상수가 3분의 40으로 결정이 나겠네요. 해서 다 한 겁니다. 끝까지 하진 않을 거고요. 요거를 다 구했으니까 다 구한 거죠. 해서 g1이랑 h3을 값을 구하세요. 네, g1은 여기가 2분의 1이 되니까 g1이 요 가장 오른쪽에 있을 거고 양수의 값이 하나 나올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h3은 또 보면은 또 여기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9가 되겠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뭐죠? g1이 그러면은 h3이 마이너스 9이면은 뭐 여기 주관식이니까 답이 양수가 나왔잖아요. 네, 조금 야매긴 하네요. 해서 g1이 음수가 나올 겁니다. 결국에 이 1번 그래프는 아닐 것 같고 요 2번 그래프겠다. 결국에 데칼코마니 한번 시켜줘야겠다 그런 생각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r은 뭐 제가 지금 뭐 러닝 타임이기 때문에 직접 구하진 않지만 r은 2분의 1보다 크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구하고 확신을 하시면 되겠죠. 구하면 결국 r이 2분의 1보다 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대입을 하셔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번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까지만 듣는 분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미적으로 들어와가지고 28번 문제입니다. 28번은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숫자가 조금 어라 하는 느낌. 그래서 이게 되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하다가 조금 중간에 멈칫했는데 설마 했는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은 숫자도 조금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라는 교훈을 주는 문제였고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일단 0보다 큰 하나의 상수, B가 또 주어져 있고요. 두 함수 F, G가 각각 수식으로 정의가 됐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fx와 gx가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탄젠트 B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가조건을 한번 보니까 일단 fk는 0, gk는 0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한번 넣어봅니다. 그리고 gk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수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이거를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코사인 k를 우변으로 넘겨서 코사인 넘겨주고 a를 좌변으로 나눠서 넘겨주면은 탄젠트 k가 나오겠죠. 탄젠트 k가 a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식에서는 요 지수함수에서 1 뺀 게 0이래요. 지수함수에서 1 뺀 게 0이라는 건 요 지수함수가 1이 된다는 거죠. 결국 요 지수 부분이 0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k는 2분의 b구나 하고 딱 정해지겠네요. 오, 그러면은 눈에 너무 띄는 게 있죠. 탄젠트 k가 탄젠트 2분의 b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탄젠트 b니까 이 탄젠트 2분의 b를 2배로 만들고 싶죠. 그래서 이 합성 공식을 사용해서 합성을 해주면 되겠다. 결국에 요 a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조건으로 가면은 나조건은 열린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이 범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방정식이겠죠. 그래서 방정식의 요 모든 해의 합은 4분의 파이다. 근데 방정식이 조금 똑바로 안 적혀져 있어요. 그 fx와 gx의 곱을 미분한 거
가 EFX와 같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처음에는 만약에 이 문제가 적분 문제라면은 이 형태를 그대로 쓰는 유형일 수도 있죠. 아주 옛날 기출 언제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꼴을 만들어서 부분 적분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1765? 9모? 아무튼 17학년도에 모의고사였던 것 같고요. 네, 잘 외웠나 이 정도면.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미분된 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적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빨간색으로 요 방정식은 최대한 수식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네, 수식을 뭐 미분하면 안 되고요. 적분해도 안 돼요. 오직 그냥 이 주어져 있는 대로 보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나누거나 빼거나 양변에 똑같이 해주는 정도가 맥시멈의 그 행동 범위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그 액션만 취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렇게 써져 있는 꼴이 그냥 단순하게 미분하는 거를 물어보기 위해 적혀진 꼴이다라는 거를 미리 우리가 간파를 하고 미분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 있게 식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미분을 해줄게요. 요거는 이 방정식을 미분하는 게 아니라 원래 미분되어 있으니까 미분된 걸 풀어서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fx가 보이네요. 뭔가 식을 더 정리해 줘야겠죠. 요거 자체로는 의미를 찾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수식을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그 다음에 요 방정식이니까 요 함수들의 fx와 gx 그리고 이것들을 미분한 꼴을 한번 대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함수들을 직접 대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f' 한번 구해주면은 f'x가 a의 코사인의 x 더하기 사인 x고요. 그리고 g의 프라임 x가 2의 x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있죠. 요 g 프라임 x에 개수가 2가 있어요. 지수에 있는 앞에 2가 곱해져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번뜩이지 않나요? 여기 2가 빠져 있는데 앞에도 2네 해서 대입해 봅니다. 2의 x 마이너스 b 해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2의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굉장하죠? 더러워 보였는데 수식이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요게 gx가 된다. 그래서 요 방정식을 한번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x g의 x 더하기 2의 fx g의 x는 0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주면 gx끼리 묶어주면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이 방정식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모든 실근의 합이 4분의 파이가 된다를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줍시다. 일단 gx는 0인 상태가 있겠죠. gx가 0인 상태는 아까 위에서 구했죠. 그래서 k가 2분의 b일 텐데 따라서 하나의 실근 하나는 x는 2분의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f'x 더하기 2fx가 있는데 요거는 이 상태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한번 수식을 여기도 또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f'x 그리고 2fx 2a sin x 마이너스 2 코사인의 x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를 더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코사인 x랑 2a 더하기 1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코사인 x 이렇게 될 거고 하면은 탄젠트 x 더하기 2a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이유는 코사인 x가 요 주어진 범위에서는 항상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묶을 수 있는 거고요. 2a 더하기 1은 a가 0보다 크랬으니까 역시 0이 아니죠. 결국에 요것만 고려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게 되도록 하는 뭐 x의 값을 뭐라 할까요? 노란색으로
요거를 뭐 안 쓴 문자가 뭐 베타라고 해볼까요? 베타라고 해주면은 탄젠트 베타가 2a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 여기서 두 번째 수식이 x는 베타, 이렇게 실근이 이 방정식에서 두 개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실근을 두 개를 더한 게 4분의 파이래요. 이 해를 모두 더한 게. 그래서 2분의 b 더하기 베타는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를 양변에 씌워주면은 탄젠트 2분의 b 더하기 베타가 1이 되면 알 수 있죠. 결국 탄젠트 2분의 b는 a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탄젠트 베타는 여기 아래에서 구한 게 있기 때문에 요 탄젠트 값을 합성을 해서 1과 같다는 이런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수식만 한번 적어볼게요. 수식을 적으면요, a분의 1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분의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1 더하기 a분의 1 곱하기 2a 더하기 1 분의 a의 마이너스 2는 1 이렇게 되고요. 요 수식을 정리를 하면은 좀 재밌게 나옵니다. 3의 a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의 a의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와요. 네, 더하기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요. 네, 마이너스 3이래요. 해서 a는 0보다 크겠으니까 3분의 1 더하기 루트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 더 합성을 해줘야 하는 거죠. a분의 1을. 그래서 탄젠트 b는 요거는 a분의 1 a분의 2가 될 거고요. 1 마이너스 a의 제곱분의 1 해서 요거를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수식에 a의 값을 대입해 줍니다. 조금 숫자가 더러운데 마지막 처리를 다 해주면은 이게 깔끔하게 3이 나와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계산은 생략할 건데 이 문제에서 얻을 교훈은 시험에 숫자가 조금 근의 공식을 써서 무리수가 나와도 열심히 유리화를 하면은 간단하게 깔끔하게 답이 도출될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한번 시도 정도는 해보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앞에서 잘못했나 생각을 하기보다는 앞에서 한 거를 믿고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29번은 매개변수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 방향만 조금 이야기할게요. 매개변수의 문제는 모든 값을 구하려 하면 안 돼요. 구하려 하면 안 되고요. 그냥 표현을 한다. 표현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갖고서 문제 임하면 되겠습니다. 길이들 일단 대충 표시를 해보면요, 여기 1, 1, 1, 1, 1 이렇게 돼요. 이게 전부야. 그리고 세타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AQ의 길이가 F의 세타다 주어져 있고요. AP 길이가 뭔진 모르겠지만 저는 X라고 둘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이거 자주 쓰이는 도형인데 하나의 요렇게 변에다가 이렇게 뚫고 가는 직선 있죠. 그러면 그 삼각형이 두 개 보이잖아요. 여기서 APD, ADQ인데 이 각을 맞대고 있어요. 하나의 각을.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라 할까요? 그냥 공식처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요게 같다는 거를 우리가 나타내주면 돼요. 근데 코사인 알파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주면 코사인 알파는 요거는 2의 1의 2 분의 4 더하기 1 마이너스의 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2의 1의 2 이것도 똑같고요. 4 더하기 1 마이너스 f의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2 분모 다 사라지고요. 요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입니다. 여기선 항등식의 정리를 한번 해주면요, 이렇게 돼요. 그죠? 해서 정리를 한번 더 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f의 제곱은 10 이런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나 찾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하고 해서 앞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그래서 미분해서 뭐 dx d세타 요 값 이용해 가지고 체인룰 생각을 해주면 되죠. 요 문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항상 구하려 하지 말고 표현을 하려고 생각을 하라 였습니다. 네, 30번입니다. 마지막으로 30번은 그냥 주어진 대로 한번 해보면 되는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상황이 쭉 일정하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전환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두는 그런 수열이거든요. 이 기준을 잡아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잡아야겠다 생각을 안 하면 풀기가 조금 많이 번거로워지는 혹은 심하면 아예 풀 수가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경험해 보는 게 좋죠. 이것도 예전에 사설에 많이 나왔던 주제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N이 주어져 있어요. AN은 일단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0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권을 보니까 AN의 무한급수가 주어져 있어요. 이 무한급수가 4로 수렴을 하네요. 그렇다는 거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이 AN이 절대값의 AN 요게 항상 감소하는 요런 협골을 지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수렴함을 이용해서 1-R분의 A는 초항으로 둘게요. AN에 요게 4구나 라는 거를 가장 먼저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족권은 이게 전부고요. 나족권 한번 보면은 AN을 BN으로 나눈 거의 합이 정해져 있어요. 합에 대한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AN 나누기 BN 요게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관찰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뭔가 BN의 합에 대한 거 그리고 BN의 무한급수에 대한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AN 나누기 BN의 이 꼴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파악을 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요 위에 해당하는 상태다 생각을 하면은 AN이 될 거고요. 위에는 분자는 그리고 분모는 BN이 와야 하니까 근데 BN이 그대로 AN이죠. 그러면 딱 1이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AN이고 분모에 마이너스 5 나누기 AN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1의 A의 N의 제곱 얘는 항상 음수겠네요. 그래서 요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잔수 M이 무엇인지 살짝 감이 오죠. 그래서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표를 여기 옆에다가 한번 그려보면 그래서 N 그리고 BN AN 나누기 BN 해봅시다. AN 나누기 BN 이렇게 있는데 1, 2 쭉쭉쭉쭉 갈 거예요. 근데 요 M값이 P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관찰해 봅시다. 그래서 요 처음으로 처음에는 AN이 쭉 절대값 AN이 감소하는 꼴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여기 알파가 존재하고 알파보다 작아지는 요 경계 지점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알파보다 작아지기 직전의 값을 K라고 한번 둘게요. 그러면은 K 두고 그리고 K 더하기 1 다음 항을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K 더하기 1항부터는 절대값 AN이 알파보다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BN분의 AN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위가 되겠죠. 1, 1, 1 쭉쭉쭉 갈 거고요. 그리고 이 전에는 요 앞에 게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1의 A의 1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1의 A의 2의 제곱 탕탕탕 마이너스 5분의 1의 A의 K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잔수 M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최소가 되는 구간일 거고요. 합이 그러면은 요 K 값이 P가 되겠다. 네, 결국 여기가 P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래서 시그마 Bn의 P까지 합이 51로 주어져 있어요. 여기부터는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구간에 대해서는 요 아래식이 성립하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P까지 마이너스 AN 분의 5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마이너스 AN분의 5 맞죠? 얘가 51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은 P 더하기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시그마 n은 P 더하기 1 그리고 무한대까지 요때의 Bn은 그냥 AN이에요. AN 요게 64분의 1이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식을 갖고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를 한번 해주셔서 요 A값, R값, P값 이렇게 세 개를 구하는 게 목표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문제니까 그냥 전부 다 해볼게요.
해서 아래께 좀 더 간단한 식 같으니까 아래식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r 그리고 a의 r의 p제곱, 요게 64분의 1이다. 근데 위에서 요 식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요 1 마이너스 r분의 a가 4로 수렴을 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r의 p제곱이 뭔지 나왔네요. 하면은 128, 256분의 1이겠다. 요거를 하나 바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할 거는 이거 두 번째 식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식 한번 해석을 해 주시면 an의 역수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요거 헷갈리니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an 분의 5는 a의 r의 n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a의 r의 n 마이너스 1분의 5다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a분의 5의 r분의 1의 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군요. 해서 다시 한번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r분의 1 요게 공b가 될 거고요. 그리고 초항이 마이너스 a분의 5네요. 요거에다가 1 마이너스 r분의 1의 항의 개수가 p죠. 이렇게 됩니다. 요게 51이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주면은 아래 p제곱을 한번 대입을 해줍니다. 아래 마이너스 p제곱은 256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넣어주면은 1 마이너스 256이니까 마이너스 255고요. 그쵸? 요거는 뭐 마이너스 5 곱하기 51이네요. 그러면 51, 51 약분이 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래서 a분의 공간이 a분의 25 되고, r 마이너스 1 분의 r 요게 1이다 되네요. 네. 와, 이제 a만 조금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요 a에 대해서 한번 요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a는 4의 1-r이 될 거고요.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4의 1-r이 되고요. 넘겨줘요. 그러면은 25의 r은 4의 마이너스고요. r-1의 제곱이 될 거고요. 다시 넘겨주면은 4의 r 제곱 마이너스 8r 더하기 4가 될 거고, 더하기 25r은 0 따라서 4r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17r 더하기 4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4, 1 이렇게 되겠죠. 땅땅 해주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따라서 r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범위가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니까요. 네, 해서 이렇게 구해지고, 그러면 a 값도 구해지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4분의 5분의 a니까 5분의 4 해서 a는 5가 되겠네요. 모두 다 구했죠. 이제 p만 구해주면 되나? 그래서 p는 이렇게 될 거니까 4분의 1의 p제곱이 256이고요. p는 따라서 4가 되겠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a3의 값은 a 값이 아까 5였죠? 곱하기 r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16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32에 곱하기 16분의 5에 더하기 p가 4 이렇게 되고요. 32 곱해주면은 10 더하기 4 곱하기 32 해가지고 4, 3, 12 12 더하기 8 더하기 10 하니까 100 잠깐만요. 할 수 있어요. 기다려봐. 120 더하기 18 이거죠. 138이 답이 됩니다. 네,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느라. 그래서 육모는 다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육모 때 해설 강의로 이렇게 똑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파이팅!